안녕하세요. 브레이트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 강의는 아이들 책 읽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해요. 유아 시기 아이들이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저는 별로 안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이가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뇌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어머님이 읽어주시는 이런 내용은 괜찮은데, 아이가 스스로 책을 읽으면서 아이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은,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책을 읽으면서 무슨 뜻인지 모르고 책을 읽으면서 재미가 없어 할 수도 있고, 또 언어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책을 혼자 스스로 읽으면서 자뇌가 급속도로 발달을 할 수가 있어요. 뭐든지 자뇌가 급속도로 발달을 하면은 우뇌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돼요.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은 우뇌 발달을 저하하거나 우뇌 발달이 끝날 수도 있고요. 아이의 논리력이 너무 발달이 되면 아이의 창의력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허구된 이런 상황보다는 팩트적인, 사실적인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고 하는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특히 유아 시기, 어리면 어릴수록 혼자 책을 읽는 거는 제재할 방안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아이가 빨리 한글을 떼는 것 자체가 아이한테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이 많이 가요. 아이가 어떻게 하다가 스스로 떼는 경향도 있어요. 뭐 부모의 의도가 있어서 떼는 경향도 있고요. 그냥 알게 모르게 읽어주다 보니까 아이가 떼는 경향도 있어요. 이랬든 저랬든 간에 아이 스스로 책을 읽게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돼요. 학교를 간 이후에 성장할 그 뇌가 그 전에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조기 교육을 원하는 그런 부모님들이나, 또는 서울에서는 그런 현상을 부모님이 알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더 빨리 학교 교육을 접할 수 있다는 거를 몸으로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두뇌가 이런 식으로 발달한다는 건 모르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조기 교육을 했더니 아이들이 더 빨리 자녀 교육, 그러니까 학교 교육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빠른 나이에 아이들 읽기, 쓰기, 한글, 영어 이런 것들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공한 아이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가 안 된다는 거가 뭐 학교 교육을 하는 데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 이제 우뇌는 많이 버린 거죠. 많이 이기주의 성향을 끼치는 거죠. 그런데 실패한 아이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정신질환을 앓게 되고 지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돼요. 자, 이랬든 저랬든 간에 아이가 혼자 스스로 책을 읽던지 아니면 어머님이 읽어주시던지, 이런 현상에 아이가 책에 너무 심취하다 보면은, 처음에 아이가 책을 들을 때, 그러니까 한글을 모를 때요. 아이가 책을 부모님이 읽어주는 걸 듣거나 아니면은 뭐 기계 음성으로 들을 수도 있는 거죠. 들었을 때는 아이가 그 책 내용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게 되면서 즐거워해요. 이런 것 자체는 우뇌를 작용하게 하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책을 읽게 하는 것보다 책을 많이 읽어주고, 또 아이가 글씨를 모르면은 좀 변형되게, 또 재미있게, 또 말투도 바꿔가면서 이런 식으로 읽어주면은 아이가 더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가 상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부모가 대신해서 읽어줌으로써 아이가 그런 허구 속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 동물 얘기를 많이 해주라는 거예요. 동물이 많이 들어간 것들 해주면 되는데, 이제 웬만큼 그것이 다 읽어졌으면은 과거의 역사나 과학이나 이런 내용들에 해당하는 것들을 또 들려주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아이들이 그 나이에 알지 말아야 될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더 궁금한 게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 상상과 허구 속의 이런 내용이 아니라 많이 현실적인 얘기들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우뇌를 작용하는 게 아니라 좌뇌의 이론적 지식들을 요구를 하게 돼요. 이론적 지식을 요구하게 되고 그거를 알려주게 되는 순간부터는 아이들의 상상과 허구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 궁금해하는 거, 이거는 좌뇌예요. 그리고 그 호기심을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상상들을 하는 거는 우뇌예요. 그러니까 이런 호기심 자극이 우뇌 쪽 자극인지 좌뇌 쪽 자극인지 잘 보셔야 되는데, 이런 이론적인 자극은 좌뇌 쪽 자극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 책을 읽게 되면은 그런 현상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궁금한 내용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운에는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어떤 물건들이 오잖아요. 이거는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더 많은 건데, 물건들이 오게 되면은 일단은 설명서 제껴두고 막 이것저것 만져봐요. 그러다가 사용하다가 이거는 좀 부족한 것 같아, 더 활용성이 많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때 돼서 이제 설명서를 찾아서 다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것을 보고 작동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빠져드는 거, 이거는 운의 자극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은 그때부터 슬슬 이론적 지식들이 필요하게 돼요. 본인 스스로 필요로 인해 가지고 좌뇌 지식을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가기 전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역사나 또는 과학적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간 책들을 너무 이른 시기에 아이 스스로 읽게 하면은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그 책에 대한 내용이 지루해지는 거예요. 이런 상상과 관련된 것들은 아이들을 혼자 읽었을 때보다는 누군가 읽어줬을 때 많이 작용하게 되고요. 혼자 읽게 되면은 이런 상상력 자극보다는 이론적 지식을 더 요구를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읽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모르는 내용들이. 그러니까는 그 지식들을 계속 요구를 하는 거죠. 이런 자뇌 자극이 원래는 학교를 들어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론적 지식이 필요하고, 그러니까는 많은 걸 알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것들이 본인 스스로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원래 학교 간 이후에 나타나야 하는 현상인데, 아이들한테 이런 과학적 지식이나 역사적 지식들이 많이 들어간 내용들, 이런 것들을 학교 가기 전에 아이 스스로 많이 읽게 하면은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아이가 이런 거를 물어봐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답을 해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차피 좌뇌 쪽은 텄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아이가 더 많은 걸 요구를 하게 되면서 좌뇌가 더 급속도로 성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어서 계속 물어볼 수는 있는데, 뭐든지 그거를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진 않으셔도 돼요. 디테일하게 설명한다고 아이가 그걸 다 기억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간략하게만 꼭 설명을 해주시고요. 너무 길게 설명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요런 거랑은 내용이 달라요. 아이가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요. 이건 남자 아이들한테 해당한 내용이야. 아이가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요. 또는 공룡에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어떤 아이들은 뭐 비행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 거에 관심이 많다 보면은 이거에 관련된 책을 계속 보게 되고, 거기에 더 관심이 많다 보면은 거기에 관련된 그 분야에 관련된 이론적 지식을 원해요. 더 디테일하게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한해서, 집중 분야에 한해서 나중에 이론적 지식을 원할 때, 특히 학교 가기 전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그게 재능인 거예요. 이게 좀 달라요. 뭐 역사적 지식이나 뭐 이제 과학적 지식이나 그런 걸 하다가 모르는 부분에 있는 용어 설명이나 아니면 관련된 내용들, 이런 거 물어보는 이런 거랑은 조금 달라요. 자기가 책을 읽는데 불편한 부분을 물어보는 거, 이런 거랑과 자기가 웬만큼 아는 내용인데 거기서 더 알고 싶어서 이론적 지식을 원하는 거랑은 약간 다르는데, 그걸 일반 부모님들이 조금 구분하기는 힘들죠. 하여튼 그 내용은 알아두셔야 돼요. 나중에 아이가 성인이 되든지 아니면 학교를 간 이후든지 아이가 관심 있는 부분에 몸으로 하는 것들은 굉장히 아이가 뛰어나.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한계점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한계점에 부딪혔을 때 그거를 뛰어넘기 위해서 나중에 이론적 지식을 요구를 하는, 또 그거를 원하는, 또 정보 습득을 원하는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또 그것이 그 사람의 또 다른 재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하다가 모르는 부분, 이 부분을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 이거는 내가 어떤 정보를 하나 얻는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이것들이 웬만큼 됐는데 그 이상의 지식을 요구를 할 때 더 필요한 정보 습득을 하는 것들. 근데 그 정보 습득이 뭐 디지털 미디어 이런 것들로 얻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책으로 얻을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계점에 부딪혔을 때 그 이상 올라가기 위해서 얻는 이런 것들을 보통 운해형 아이들이나 운해형 사람들은 이론적인 지식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까 질문이 들어온 거에서 그 내용 부분은 아이가 좌뇌적 지식을 요구를 하는 건 맞는데, 제가 항상 강의를 하지만은 학교 가기 전에는 좌뇌적 지식은 운해 성장에 많이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미 아이는 좌뇌가 약간 터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좌뇌적 지식을 요구하는 거는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가기 전에까지 아이의 운해 발달을 더 하게 하려면은 이 좌뇌적 지식을 약간 제한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아이가 운의 성장보다 좌뇌에 있는 이런 지식들을 얻는 것들이 더 편하다라는 걸 더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디테일하게는 대답을 해주시지 마시고요.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고 책 보는 시간보다 다른 뭐 인형 놀이를 한다든지, 또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자 아이들 나름대로 이런 놀이법, 또 남자 아이들은 또 남자 아이들만의 이런 놀이법,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시간 투자를 해서 학교 가기 전에 그 시간 투자를 많이 해주시는 게 오히려 아이의 문해 발달하는데 그나마 뭐 1, 2년 남았겠지만은 그게 더 좋고, 토요일, 일요일 날은 뭐 책 보고 이러는 것보다는 야외 활동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은 요 정도까지 설명을 해드리고요. 또 궁금하신 내용은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요, 또 관련 내용 모아서 또 추가 영상 제작을 하든지 아니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의 마치고요. 또 다음번 강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